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어찌 보면 허비한 것 같거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대학생활에서도 난 어차피 간호사 할 거니까 그냥 뭐 편하게 놀아야지 재밌게 이런 마인드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스펙이고 뭐고 대외 활동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해봤고요. 집이 부자도 아니고요. 진짜로 밑바닥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쌤 6개월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5일부로 마지막 직장을 퇴사했고 진짜로 이제 6개월 차가 다 돼가네요. 어쩌다가 제가 시어쌤 청년이 되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간호학과를 23년에 졸업을 했고 대학병원에서 4개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3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대학병원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이거 뭔가 나다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그냥 취업이 잘 돼서 그 이유 딱 한 가지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적성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어서 어찌 보면 당연하기는 합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지만은 뭔가 고통스러운 걸 견디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군대 갔을 때 처음 그런 걸 느꼈는데 항상 일과 이후만 바라보고 있고 군대에서 휴가만 바라보고 있고 그 일하는 시간은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나중에 하게 될 텐데 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은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뭐 물론 다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딘가에는 진짜 나다운 일,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물론 일을 하는 모든 순간이 즐겁고 막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견디면서 고통스러운 걸 참아내면서 월급만을 바라보면서 퇴근하고 나서 주말, 휴가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나다운 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 설레기도 했고요, 굉장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다운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이렇게 흘렀는데 한 건 없고 시어쌤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또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집착하게 되고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가 어릴 때 있었는데 계속 없다가 군대에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고 지금 또 이게 막 입술 주변이랑 이마랑 목이랑 간지럽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 난 이제 뭘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어쌤 청년 김진솔이라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고 솔직히 말하자면 첫 번째는 저를 위해서이긴 해요. 뭔가 이런 채널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더 나다운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시어쌤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불안하고 조급해질 때 유튜브든 인스타든 다 너무 잘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 비교하게 되고 더 불안해지고 그런데 이제 제 주변 사람의 그들의 힘들었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위로를 받게 되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힘들어하시고 계신 분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완전히 망했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어찌 보면 허비한 것 같거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대학생활에서도 난 어차피 간호사 할 거니까 그냥 뭐 편하게 놀아야지 재밌게 이런 마인드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스펙이고 뭐고 대외 활동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안 해봤고요. 집이 부자도 아니고요. 진짜로 밑바닥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조졌습니다. 근데 또 이런 제가 조금씩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또 다른 누군가는 또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저의 진솔한 이야기들, 저의 힘든 것이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든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또 제가 책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든 되게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공유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또 시어쌤 청년인 저에게
도움이 됐으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울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브런치에도 시어슴 청년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활동을 해볼 예정이니까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힘들었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 6개월이나 쉬었는데 쟤는 뭐 하냐, 뭐 한 게 없냐, 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렇게 저를 판단할 것 같고 쓸데없이 저거 쉬어가지고 저런다 막 이런 것들, 이런 평가들, 또 이제 6개월 됐는데 뭐 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등등 기타 등등, 아무튼 뭔가 다른 사람의 평가, 시선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더 불안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 가면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루즈벨트 형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선수가 실수를 했다고 지적하거나 어떤 선수가 이러저러하게 하면 더 낫겠다고 훈수나 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입니다. 그는 얼굴에 흙먼지와 땀과 피를 잔뜩 묻혀가며 용감하게 싸웁니다. 실책을 범하기도 하고 거듭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모름지기 노력을 하면 실수를 하고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기장의 투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그는 위대한 열정이 무엇이고 위대한 헌신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온몸을 던집니다. 잘 될 경우 그는 큰 성취감을 맛봅니다. 최악의 경우라 해도 그는 용기 있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경기장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경기장에 서 있는 우리, 나 자신이고, 또 경기장에서 같이 뛰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나의 행복을 바라는, 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무의식적으로는 또 신경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경기장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 막 신경 씁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가면이라는 책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 주변에 시어슴 청년이 거의 없어요. 희한하게 제 친구들은 참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어슴 청년의 어떤 힘든 점들을 제 개인적인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힘든 점이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 공유해 주시면은 저도 힘을 얻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이 어떤 주제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막 좀 신경 쓰지 말고 경기장 밖에 있는 사람들 평안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